작업 현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인 질식재해.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재해입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동료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구조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질식 사고는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지만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작업과 여름철 맨홀 작업 또는 오폐수 처리 시설 작업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매번 반복되는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밀폐 공간 작업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는 작업자의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사면이 막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유해가스나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맨홀, 정화조, 원료 저장 탱크 같은 저장 용기, 선박, 지하 피트, 콘크리트 양생 장소 등이 대표적인 밀폐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질식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산소 농도가 낮은 장소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산소 농도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혈액 중 산소 운반을 저해할 수 있는 가스가 있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식재해 예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같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노출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인체. 공기 중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스가 섞여 있는데 단 한 번의 들숨이라도 적절한 양의 산소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질식인 거죠. 질식을 유발하는 산소 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 또한 심각해지는데요.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진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10% 이하가 되면 의식 상실, 경련, 맥박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8% 미만으로 떨어지면 7에서 8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작업을 위해 들어간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것을 느꼈을 경우 얼른 숨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결핍에 따른 증상은 대부분 밀폐 공간에 들어간 후 몇 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잠시 들어볼까요? 산업 현장에서 보통 산소 결핍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밀폐 공간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마시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순간적으로 폐 내부의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서 뇌의 활동이 정지되게 되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산소 농도가 6% 이하인 경우에는 곧바로 호흡 정지가 오게 되며 6분 이상이 지나면 소생 가망성이 없게 됩니다. 다행히 소생 한계 내에서 구조된다 하여도 후유증이 커서 언어장애, 운동장애, 시야협착 및 환각, 건망증, 성격 이상 등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노출에 따른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질식재해가 다른 재해에 비해 유난히 사망률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밀폐공간 작업 방법을 함께 짚어볼 텐데요. 우선 작업 전 수행사항부터 챙겨볼까요? 대부분의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작업자가 자신이 들어가는 공간이 위험한 공간이란 사실을 몰라서 일어납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때 밀폐 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 결핍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 과정 중에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을 파악한 다음엔 작업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밀폐 공간임을 표시하고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는 미리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보호장구로는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손기 마스크, 무전기, 휴대용 랜턴 등이 있습니다. 재해자 구조를 위한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윈치 등의 장비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겠죠? 물론 구비한 보호 장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 부서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요. 교육 내용에는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손기 마스크 착용, 응급 처치에 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합니다. 한편 재해 예방을 위해선 사전 조사 및 밀폐 공간 작업 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업자는 작업 현장의 공기 상태, 차단해야 할 펌프나 배관 등을 확인한 사전 조사 결과와 작업 준비 사항을 원청 또는 사업주에게 검토받아 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 장소에 계시도록 합니다. 밀폐 공간이 있는 작업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보호 장구들과 평상시에 시행해야 하는 예방 조치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밀폐 공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취해야 할 안전 조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업을 위해 밀폐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전 우선 적정한 공기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때 적정한 공기란 산소 농도 범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밀폐 공간 내 공기 상태를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작업 수단인 환기도 꼭 필요한 조치인데요. 환기 장치는 작업 전 테스트를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에 적정한 공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환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나 탱크, 화학 살비, 수도관 등 구조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장소가 협소해 공기호흡기를 차고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라인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정전 등으로 공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시엔 반드시 작업 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밀폐 공간 안에 작업자와 연락을 유지하여 내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야 합니다. 밀폐 공간 출입 인원 및 출입 시간을 기록하여 항상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은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작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한다면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재가 늘 그러하듯 설마 일어나겠어?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재의 사례를 만나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보시죠. 물 다 빠지면 곧바로 슬러지 제거할 테니까 준비하자고.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제 고향 친구 와서 술 한잔 했더니 머리가 아프네. 오늘 저희 둘뿐이어서 감 실력도 없는데 그냥 여기 계세요. 저 혼자 작업하면 되니까. 무슨 소리야. 빨리 같이 끝나자고. 네. 황화수소도 정상, 산소도 정상. 그럼 지금 시작하자고. 그런데 그 장비 보관함에 송기 마스크가 안 보이던데. 어디다 뒀더라? 그 농도도 정상인데 지금 난 안 해. 머리도 아프고 무겁고. 아니야, 빨리 끝내자고. 응? 네. 빨리 움직여.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숙취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농도 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물 틀게요. 폐수 처리소에서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지고 말았는데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요? 그 원인은 황화수소의 성질에 있습니다. 황화수소 가스는 유기물이 썩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매우 치명적인 독성가스인데요. 낮은 농도에서는 특유의 계란 썩는 냄새가 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후각을 마비시켜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거죠. 또한 슬러지를 휘젓거나 계속 밟게 되는 경우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전 정상 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도중 갑작스런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황화수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작업 전과 작업 중 가스 측정 및 환기를 계속 실시하고 공기호흡기나 손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감시자를 배치해 현장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특히 더운 날씨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여름철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휴. 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그러게요. 제대로 안 굴릴 것 같은데. 갈탄 떼야지 뭐. 갈탄 위험하다고 사용하지 말라던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쩌겠어. 콘크리트 빨리 굳혀야지. 그리고 갈탄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네, 난로 준비할게요. 불 피우고 커피 한잔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꽤 됐네. 갈탄 좀 더 넣어야지. 제가 갔다 올게요. 아이고. 커피 먼저 마시고 가자고. 네. 아,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으세요? 가스 많이 찼네. 많이 어지러운데? 네. 빨리 출입구 쪽으로 나가죠. 갈탄 난로를 피워둔 콘크리트 양생 작업장으로 갔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대피하려 했던 두 사람. 하지만 작업장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질식으로 목숨을 잃고 만 건데요.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에 주로 피우는 갈탄은 질식재의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전체 질식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갈탄 연료는 불완전 연소 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혈액을 통해 근육과 뇌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도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끊임없이 갈탄으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바로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이나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 수칙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피하려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 테니까요.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 아 진짜 저도 이제 새내기 딱지 뗐다고요. 오래 일했어도 조심해야 돼. 아무튼 무슨 냄새 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올라오고. 네, 이따 봬요 선배님. 어. 안에 공기 선택해서. 네, 이상호.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니, 무슨 소리 들렸는데? 안에 내 목소리 들려? 얘봐! 내 목소리 들려? 기다려! 나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점검 작업을 위해 맨홀로 들어간 작업자와 그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 모두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사망 원인은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질식 재해가 그러하듯 밀폐 공간 작업 전 복합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고 환기 장치 및 공기호흡기나 손기 마스크 착용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사전 조치 없이 그냥 들어간 거겠죠. 또한 재해자 구조 절차를 지켰더라면 추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밀폐 공간에서 재해자를 발견한 경우엔 먼저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갈 땐 공기호흡기나 손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구조된 재해자에 대해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2분간 5번 주기로 시행하면 되는데요.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 속에 드리워져 있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죽음의 그림자 질식재해. 지금까지 밀폐 공간 작업의 위험성과 질식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공기 상태 측정, 환기 실시, 보호장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의 습격으로부터 생명을 잃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보호장구 착용은 의무이자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밀폐 공간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리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손기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안전수칙 준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 현장의 안전 수칙들을 담은 교육용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셨는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런 동영상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잠시 만나보시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포털 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코샤.or.kr을 입력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지게차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게차 안전 작업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길잡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법령 정보, 재해 사례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공단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료, 인기 자료, 추천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 창고인 안전보건 자료실도 있는데요.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손쉽게 손안에서 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한 후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 포착, 다국어 회화, 응급 조치,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보건 자료실의 주제별 자료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클릭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포스터와 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사례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정보가 담긴 월간지와 웹진을 발행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 신청 시 월간지는 우편으로, 웹 매거진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포스터 등 각종 자료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담아줍니다. 오른편에 담은 자료들 보이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담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수량을 조절한 후 배송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에 신청한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이제 해결되셨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업종별, 직종별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